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요즘 광주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대신 시험을 선택한 청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도 묵묵히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지역에서 수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정 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광주에서 고시학원을 30여 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이정입니다. KC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뭐 거의 야외 촬영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실내에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교실에서 한 건 처음이에요. 아, 네. 약간 기분이 생경한데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학원을 열기 전에 교육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열기 전에 어떠한 뭔가 경력이 있어야 이거를 이렇게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학원을 열게 되신 거예요? 네, 저도 네. 대학을 졸업하고 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는 네. 90년도 초중반이니까 굉장히 그 공무원 시험 열기가 대단했을 때입니다. 네네. 그때 9급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7급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급을 도전했는데 7급은 3번 봐서 제가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 생활이 네. 길어지고 그래서 저도 어려움이 좀 많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공무원 학원을 한번 같이 운영해 보지 않을래 하는 어떤 이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네. 제가 학원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7급 공무원 시험에 실패를 하시고 예. 그러면서 학원에서 업을 삼으시다가 갑자기 그러면 학원을 이제는 돈이 좀 모였나 해서 학원을 오픈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화순 청풍이 고향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6남매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장남인데 저도 빨리 이게 취업을 해야 한다는 이런 그 압박감도 있고 이런 또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네. 이제 그 우리 그 기존에 계시던 그때 당시 학원, 지금은 학원이 지금 문을 닫았지만 네, 네. 그 무등고시 학원에 네. 그 정영환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께서 학원 운영하는데 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7급 공무원에서 돈도 벌 수 있지만 네. 학원에서도 돈 어느 정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적성에 또 맞았어요. 그래서 학원 운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7급 공무원 고시는 실패하셨지만 그래도 더 많은 공무원들을 배출하고 계시니까 더 성공한 게 아닐까요? 하나의 보람이라면 보람이죠. 네네. 그래서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전국 각지 또 뭐 광주 전남은 물론이고 수많은 공직자들을 알고 있는 게 제 자산이죠.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 학원생들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제가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고 알겠는데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 뭐 어떤 종류의 시험인가요? 공무원은 이제 국가기관이나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보통 우리 고시학원에 오신 분들은 지방학원 같은 경우에는 9급 공무원, 그렇잖아요. 경찰, 소방 이런 또 직렬에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요즘 공시시장도 많이 뭐 예전이랑 분위기가 달라졌다.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뭐 수험생들의 분위기나 제도나 뭐 과목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변화가 있나요? 네, 변화가 있었죠. 어떤 게요? 교사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15년 정도, 지금은 변경이 안 됐습니다만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었는데 일반 구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 뭐랄까요, 많이 변화가 있었죠. 시험 과목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국어나 영어, 한국사 이런 과목들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구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공직으로 입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 시험 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꼭 전공 과목이 아닌 뭐 행정학, 뭐 일반 행정직 경우에 행정법, 또 세무직 같은 경우는 세법, 회계학 이걸 꼭 공부를 하지 않아도 네. 구급 공무원으로 갈 수 있도록 선택 과목 제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진입 장벽이 좀 낮춰진 예,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났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회, 이제 과학, 수학 이런 과목들이 구급 과목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목들을 시행하면서 이제 조정 점수 제도라는 걸 또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행정학 전공자들이 행정학을 보면 100점 맞고 수학 전공자들이 수학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더 잘 볼 거 아닙니까? 자신 있는 거 해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맞는 그 학생들 대비해서 조정 점수 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폐해도 많았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뭐 검찰직이라든가 또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법적 지식이라든가 네. 또 세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전문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지 않느냐.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다시 5과목으로 전공 과목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5과목으로 돌아온 지가 약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럼 진입 장벽이 다시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소양을 쌓아야 예, 된다라는 예. 거죠. 근데 학생들을 옆에서 직접 보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학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막 과목도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여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애로사항을 옆에서 직접 보고 느끼실 것 같은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럼 좀 힘든 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혼자서 네.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는 외로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장수생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우울감이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을 또 많이 이렇게 토로하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감 또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죠. 하나를 함축하면 오래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서울권이랑 지방 학생들의 또 이런 어려움의 차이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지방 학생들만의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정보통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정보를 취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실강 학원, 그러니까 직강을 하는 학원이 이렇게 이제 광주에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대면으로 이렇게 강사들을 만나고 또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온라인 학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그 학습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점들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직접 그 강사님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피드백도 바로바로 받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네요. 그 인강만 듣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요즘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네.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인강 들으면서 시름시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재미없죠. 재미도 없고 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네. 해야 하나.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강좌 수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강의를 듣기만 하면 일순환이 되는데 그게 혼자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보통 완강률이 30%가 안 돼요, 학생. 아, 너무 낮네요. 근데 지금 방금 30% 얘기하셔서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었는데요. 네. 이게 왜 합격률, 공무원 합격률 이런 거 보면 숫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게 수치라는 게 사실 굉장히 냉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예. 근데 이 실제로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왜 될 놈 될이라고 될 놈은 된다라고 네. 그 친구들만의 합격하는 친구들만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가 있어요? 일단은 첫째, 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성실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예. 어떻게 일관성 있을까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죠. 거의 군인처럼 아침에 뭐 8시 왔다, 그럼 저녁 네. 11시까지 간다 하면은 밥 먹는 시간, 또 휴식 시간 빼놓고는 공부하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합격한 사람들은 사실. 그건 싫다. 네.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안다. 네? 이기적인데 배려를 한다고요? 네, 배려할 줄 알아요. 네. 그게 긍정적 마인드겠죠. 그래서 이제 겸손하고 네. 자기 나름대로 그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과 심리적 안정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적 측면에 있어서는 합격한 학생들은 사고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 회독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1순환, 2순환, 3순환 이랬거든요. 네. 근데 어떤 학생들은 기출문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돌리는데 회독을 하는데 보통 최하 8회독 또 내지는 20회독까지 한 학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 객관식 시험이니 뭐 물론 회독을 하면은 점수 잘 나오겠죠. 그럼요. 그걸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격에 가는 거죠. 대단하네요. 네. 존경스러운데 혹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네, 저는 괜찮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많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대부분 지금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타다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하는 입장이니까 또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성인이고 그런데 네.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불붙어 사냐 네. 이런 이제 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뭐 알바를 해서 네.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로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요? 지금 보면 뭐 우리 광주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뭐 네. 청년 드림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많이 네네네. 있는데 실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저는 지원한다는 건 저는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네. 발굴을 좀 해가지고 이런 공무원 시험 학생들한테도 준비하는 학생들도 좀 시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뭐 교재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강료를 1년, 2년 안 되겠지만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입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지방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방 여기 시험 응시생들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광주에서 지방에서 공부만 하기에는 좀 이렇게 갈증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서울로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일하는 삶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에서도 충분히 저는 자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힘들고 외롭겠지만 네. 모두에게 이렇게 기쁨과 보람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네. 정진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에서도 크게 삶을 사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 네, 네. 그렇다는 얘기죠. 네. 방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공무원 시험 제도가 뭐 정권마다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약간 변화의 흐름이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세요? 뭐 얼마 전에 네.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했지만 2027년 네.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네. 그때부터는 구급 이제 일반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 시험 과목이 이제 인증제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국사 시험이 이제 빠지면 이제 영어, 그다음에 국어, 그다음에 전공 과목 두 과목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어, 영어, 국사 이렇게 세 과목이었던 게 지금 국사가 빠진다는 거죠? 예, 예. 그건 좀 섭섭한데요, 괜히. 근데 학생들 네. 그 수험 부담을 줄여준다는 네, 네. 측면에 봤을 때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시험 종목에서는 다 7급도 그렇고 토익이나 토플 공인인증 시험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 조만간 영어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시는 나도 공부를 좀 다시 시작해볼까? 아니면 나도 공부를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 꼭 원장님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그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가족 중에 한 4명이 공직에 있어요. 근데 공직에 계신 분들 다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공직 생활을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또 책임감 있는 이런 자세와 또 열정이 있다면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KC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족한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라는 저의 좌우명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어디선가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서 씨름하며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우리 공시생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와 희망 갖고 도전하십시오. 화이팅!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은 이정 원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화 나누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이 들어가는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혼자서는 참 버티기 힘든 길이죠. 그런 길을 곁에서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꿈을 붙잡고 노력하는 청년들 모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나길 KCTV 광주방송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